비탈 정원이라는 제목이고 말 그대로 정원인데 정원은 조금 자연과 인간의 접점이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오브제보다는 공간적으로 펼쳐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작업들을 조금 더 크게 펼쳐놓은 것 같아요. 작은 오브제들을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 생활 사이즈로 확장이 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실제 나무들도 사용하면서 작은 걸 할 때는 좀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느꼈다면은 이번 작품은 그냥 직접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야외였고 제주도였던 것과 이번은 실내였던 것의 차이가 있었고 번째는 한 번 경험을 했던 유경험자라는 것 여러모로 조금 더 디테일해졌던 것 같고 발전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하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실내이기 때문에 좀 바람이나 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웠던 것도 있고요. 저는 시각적 언어로 주로 그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문자 매체나 어떤 개념적인 메시지보다는 시각적 감각으로 일단은 먼저 다가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처음에는 크게 어떤 의도나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치 그 자연을 보듯이 풍경을 보듯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멀리서 보시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시기도 하고 거닐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구조물들이 꼭 그 자연의 형태나 생태를 그대로 가져왔다기보다는 자연이 생성되는 속성에 의해서 탄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조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영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까지 도자와 그와 반대되는 소재인 일회용품이나 일상소모품 그리고 제품의 외곽에 프린트된 텍스트와 키워드를 활용해가지고 작품을 주로 제작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재료로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이유는 도자라는 매체가 제가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재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자가 지니고 있는 매체의 속성, 그러니까 심미적인 예술품이나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일회용품이나 일상소모품은 쉽게 쓰고 버려지고 거기에 외곽에 프린트된 텍스트들은 잘 읽혀지지 않고 쉽게 버려지는 텍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도자라는 재료로 다시 만듦으로써 지금의 시대가 지향하고 바라는 가치에 대한 여러 모순된 지점들을 작품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 AP맵에서도 기존의 도자와 일상 소모품 외곽에 프린트된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사지를 여러 장을 쌓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가치관이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다가오고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작품으로 전달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딱 미술관에 들어왔을 때 드는 인상은 대부분 미술관이 크고 넓다라는 보통의 공간보다 그런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유독 층고가 많이 높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큰 공간 전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제 스스로 조금 계획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는 규모가 있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다른 데서는 해보지 못하는 규모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가 가진 힘을 한 번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의 공간을 봤는데 흰 벽면에 회색 기둥 그리고 천장에는 검은 격자무늬가 있었는데 무채색의 건조한 공간, 중립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먼저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는 약간은 좀 차가운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만 온도가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공간에 컬러풀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은색 그 격자무늬 구멍에서 그 정육면체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바닥에 부딪히고 둘로 쪼개져서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무지개 컬러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조각들을 하나 둘씩 쌓고 조립해서 다채롭고 풍성하고 다양한 어떤 조형물
그런 설치 작품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무지개 반사 레인보우 미러링인데요. 과거에 어떤 전시에 제가 그래픽 연작으로 선보였던 적이 있는 작품의 후속작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동일하고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도 비슷한데 그때는 그것이 그 온라인 전시였고 평면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실체하지 않는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사실상의 어떤 데이터에 가까운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그 미술관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인 공간이 주어지고 그 공간을 보면서 여기에 다채로운 컬러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떠올렸는데 그러면서 이 작품이 어떤 실체를 갖게 되고 입체화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작은 제가 작년에 했던 작업의 연장인데요. 여러 가지 소리를 흡수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었는데 소리를 이제 흡음하는 그 구조체가 실제로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구조체랑 구조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사용하면 이 소리를 흡음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거를 반대로 사용하면 이제 소리를 오히려 증폭해서 내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작년에 그 작업을 했던 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발생하는 구조체를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고치를 만드는 것, 그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좀 흥미로워서 코쿤이라는 작업을 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가상의 어떤 소리 생명체라는 컨셉을 제안을 한 건데요. 최근에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좀 흥미로워가지고 이것들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소리의 생명체를 되게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걸 다루다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걸 좀 만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항상 만들다 보니까 이런 소재들 같은 것들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용하는 소재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하고 나서 재활용될 수 있는 소재를 좀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좀 재생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안에 들어간 장치들은 나중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모듈화해가지고 좀 구조를 만들려고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빛을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소리와 함께 빛이 조화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보는 계기가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민섭 디자이너님과는 한 3, 4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만나가지고 협업의 어떤 가능성을 좀 발견을 했고 이번에도 같이 작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고 일종의 사운드 스케치 같은 거 같이 제시를 해드렸고 그거에 반응해서 디자이너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이런 약간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구상하게 됐는데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가능성은 계속 좀 발전시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이미륵의 거울 시퀀스 연작 작업과 항해자 조각 작업을 전시하게 됐는데요. 이미륵의 거울은 제가 작년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시퀀스라는 부제를 달고 벽면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2019년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 압록강을 방문하고 올해 또 파주 인근의 임진강과 한강 교차 지점을 방문한 후에 상상하게 된 물의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거울 용액을 투명한 유리 거울에 반응을 시켜 자유롭게 흐르는 물과 또 응고된 그 흔적을 빛으로 환원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해자라고 이름을 붙인 그 검은색 조각은 금속의 탄성과 무게감을 이용을 해서 서로 말려들고 펼쳐지는 그런 시간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작업인데요. 이 두 작업 모두 일제시대 때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간 후 바다를 항해하여 유럽으로 간 이미륵의 생애와 여정에 영감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전시 공간에도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되게 단단하고 큰 공간인 것 같지만 또 어떤 기하학적인 선들의 그 연속과 반복과 분절 이런 것들에서 어떤 운동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전시 공간의 동선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만났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방향에서 감상이 가능하고 그 감상을 하면서 자기만의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공간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AP맵에 2번을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소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제 작업과 어떠한 경험을 나누게 될까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면서 주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작업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심화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AP맵은 저는 예전에 오산 캠퍼스에서 했었는데 자연의 모습과 인공적인 벽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두 개의 상황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나무의 윤곽선을 벽에 그런 선이 있으면 인공적인 것과 그런 자연적인 것 조화롭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는데 대나무 이미지만 하면 또 너무 단조로우니까 뼈에 그런 이미지를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참여하니까 구체적으로 공간을 관찰하면서 봤는데 특히 저는 벽이 잘 구현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업을 하면 벽과 관련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고 조명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벽과 조명과 이렇게 연관돼서 작업을 하면 이제 좋을 거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AP맵 전시에 이제까지 쭉 했던 전시를 결산한 의미라고 그런 말씀을 또 하셔서 AP맵이 외부 자연에서 이제 계속 했던 전시라 그런 자연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 실내 인공적인 공간에 구현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자연의 기본적인 모습, 어떤 원초적인 그런 약간 추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가장 이제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었어요. 제 작업이 설치가 되면 가장 시각적으로는 단조로운 그런 구성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있는 벽에 얇게 붙어있고 바닥도 기존 바닥에 얇게 깔리고 해서 구조물이 거의 없는 그런 작업이지만 자연의 원초적인 원형적인 모습이 인공적인 그런 공간에 이렇게 구현됐다는 느낌을 관객이 받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